안녕하세요. 지능기부아재 티지엉클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세 번째 주제, 바로 직무 관련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오늘은 지원자의 입장에서의 직무 선정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본인의 스펙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선정하고 다니고 싶던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며, 그런 스펙과 역량을 가진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부유한 스펙과 역량들이 희망하는 직무의 필수 요구 조건과 달라 어떻게 직무 선정을 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예로서 본인의 희망 직무와 다른 직무에 지원했다가 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전공과 무관하게 학교를 선택할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따를지에 대해 고민하신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하나 오히려 더 그 결과에 따른 심각성은 그 무게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회사는 근무 도중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으나 직무는 한 번 선택하게 되면 거의 평생의 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취준생 여러분들의 약 40%는 결정된 희망 직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선 취직하기 너무 힘드니 어떤 직무이든지 상관없이 지원서를 닥치는 대로 넣어보고 뽑아주면 어디든지 다니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취준생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놀랍게도 어떤 젊은 유튜버 분들은 일단 어디든지 취직이 되면 무조건 다니라, 또 그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느 직무이든지 어차피 처음 해보는 것이고 나와는 잘 맞지 않지만 잘 버티다가 추후 인사이동 때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으나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는 사회에 나와 처음 수행한 직무가 향후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포기하느냐? 그건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라는 의견이시라면 그 또한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좀 더 나은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는 쪽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 후 3, 4년 차가 되면 부서 이동의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정기 인사 이동이 신청되면 희망 이동 부서장이 현 직무 부서장에게 신청자가 어떤 인재인지, 왜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관행입니다. 객관적으로 타당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이동 희망 사유가 아니고 직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직무가 본인의 성격과 잘 맞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평가와 결과를 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 어느 한 곳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적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반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동 희망 부서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만약 인사이동이 잘 안 되어 현 직무에 그대로 남게 되었을 경우 현재 부서장으로부터 연말에 좋지 않은 인사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뿐 아니라 이후의 회사 생활도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서장들은 정기 인사이동 시 대상자가 직책자로 승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수행 평가가 낮은 인재들을 타 부서로 이동시키고 우수한 인재들은 가능한 지속 근무시키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면 신입이 아닌 경력 사원의 선발의 경우 대부분 면접 시 기존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또한 선발회사의 인사조직에서 기존 근무회사의 인사조직을 통해 지원자의 과거 재직 시 레피테이션 체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경력자 검증 시 의료보험 이력만 추적해도 과거 재직했던 회사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나마 동일 직군, 직무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력으로 인정되어 평가상 유리한 가점이 생기게 되겠으나, 다른 직무로 이직을 희망하면서 특별히 해당 경력이 채용회사 측의 이해관계에 연관성이 없다면 차라리 해당 직무에 최적화된 신입사원 지원자와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지원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커리어를 시작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첫걸음을 잘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에 대해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일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결코 올바른 선택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직무로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생존을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본인의 희망과 동떨어진 직무일지라도 맡겨지면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직무에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직무들과 비선호 직무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만족해 하던 동료들도 보았지만 성격이나 역량이 맞지 않거나 희망하던 직무는 아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동료들도 보아왔고,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직무의 선정은 취준생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취업 후 회사 생활에 대한 지속성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라입니다. 직무는 본인이 평생 업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이왕 일을 택하려면 본인과 맞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본인이 하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능력, 역량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라입니다. 본인이 직무에 최적화된 스펙이나 역량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희망과 현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차선책을 찾든지 부족한 스펙들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무에 부족한 스펙들은 추후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도 인성과 같은 역량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의 희망대로 해외 영업을 지원했던 지원자가 막상 해외 영업에 배정된 후 1년 만에 이직을 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토익 만점 수준의 특출한 영어 실력을 가진 지원이었으나 내성적인 성격과 대인기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회성 및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했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희망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스펙과 역량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그 직무는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오실수가 있으므로 스펙과 역량이 맞는 차선책을 택하여 본인의 희망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스스로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로서 본인은 가수가 희망이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음감도 좋은데 성량이나 목소리 톤이 별로 좋지 않아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평생업으로 가수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희망을 작곡 또는 편곡 또는 그룹 연주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무 선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직무는 기술의 발달로 장차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도 있으며 반대로 점점 각광을 받게 될 직무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무는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게 사람의 의사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몸을 담고자 하는 산업, 업종의 미래와 더불어 직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직무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입니다. 어떤 직무를 지속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 노하우가 결국 조직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무라면 언제든지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조직원이든 어떤 직무이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적화된 조직 관리이겠으나 일부 특화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보다는 이탈 방지가 조직 관리의 목적이 됩니다. 과연 해당 직무에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아니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전문성과 미래지향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부산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자 입장에서의 직무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지언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